삼성 SDI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6.6%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2회전인데 전년도보다 하락했고요. PBR은 1.79로 1이 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 재고자산 회계 불투명하다는 표현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그 스루풋 그로 그 원가 회계 손익들을 스루풋 손익으로 실전 분석에 성공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어, 제 스스로 저는 제약 편집증 환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어이란 게 제 아이디어인데 이름 그대로예요. 음, 그 스카이에다가 이어입니다. 그래서 Y가 두 개라서 하나를 그냥 줄였습니다. 그러면 한글로 무슨 이름인지 아시겠죠? 네. 제약이론 경영에 대해서 이것은 그 어떤 그 영화 속에 나온 거를 패러디한 건데 에, 영화 속에 나온 걸 제가 패러디한 것보다는 영화가 이 저희가 얘기하는 거를 패러디한 것 같아요. 현재를 지배하는 것은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가 된다는 원가회계의 패러다임이 세계를 세뇌하고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골드랩 박사가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 제약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체 합은 아니 부분의 합은 전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생전 처음으로 원가세가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제약을 편집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요즘 글로벌 제약은 중국의 과잉 생산 덤핑 수출이 제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스루프 소닉 실전 분석을 함에 있어 원가 회계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가공비를 배부하는 재고자산에서 가공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공비는 당해기간 운영경비로 다 떨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매출 재료비는 원재료 매입 가격들이 더 변동이 되니까 이동 평균 가격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출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여 산출되게 이 알고리즘을 완성을 했어요. 따라서 실전 분석에서 우선 재고 자산을 제약으로 저는 가정을 합니다. 또한 투명성 법정에서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SDI에 관련된 뉴스로서 이러니 K배터리 암울 중국 일조 풀 때 한국은 개우 천억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이가람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보도를 했어요.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한마디로 중국은 2027년까지 총 60억 위안 약 1조 127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고 그러고 전례 없는 지원 구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우측 하단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충전 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고 15분을 충전하면 서울과 부산 왕복 주행이 가능하다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또 일본 정부도 보조금을 풀었다 그러는데 2030년까지 총 5조 6천억 엔을 한다 그러는데 54조 5천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이게 민간 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정부 지원금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요타 투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석유화학 소재 기업인 이데미츠 코산 협업 파트너라고 그러는데 처음 들어보고, 또 닛산 자동차 요코하마 공장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건설 중이다. 2028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신형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전기차 부진으로 인해서 중국 업체들보다 한국 업체들이 충격이 컸다. 이렇게 이제 요 자료는 그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일단은 가격이 싼 중국 모델, 저렴한 모델, 여기 그 인산철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또 리튬이 또 빠질 수 없는 거라고 그러죠. 한국이 좀 고급 모델로 해서 3원계 배터리, 4원계 배터리 뭐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최상위 모델은 전고체 배터리인데 이제 이게 고체기 때문에 액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안정성이 있다. 그러나 좀 비싸다. 이런 얘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재련 기업에서도 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을 생산하려고, 그 소재 생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지금 열심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롭게 느껴지는 게 그 AI 뭐 이런 게 발전하면서 전력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반도체 전기 저장 시설에도 승부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삼성 SDI가 ESS 시스템을 또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국산 때문에 좀 고전하고 있다는 그런 소개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1분기에 얼마나 됐냐? 매출이 4조 거의 6천억 원대를 했는데 전년도보다 3.5% 감소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거꾸로 1.9%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15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7.8%가 감소했어요. 영업이익률도 떨어졌고요. 거의 뭐 1.6%가 내려갔습니다. 마진율이 크게 없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네요. 영업이익률이 0.5%라 그러면 이건 남는 장사도 아닌 거죠. 원가 생산성으로도 산출해도 1.0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업에서는 그 영업이익이 감소했는데, 거꾸로 영업의 부분 쪽에서 기타 손익이 1조 원대로 이 수익이 난 게 있어요.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배당금 수익이 1조 뭐 939억 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게 종속기업으로부터 들어온 거,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에서 들어온 이익 배당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익이 거꾸로 7,717억 원이 최종 총 포괄 손익이 나서 금액상으로도 전년도보다 2,910억 원이 더 이익이 난 것으로 결산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분석의 중점은 영업 부분까지로 국한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1조 원대의 이익 배당액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종속기업을 찾아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데요. STM이라는 데가 이게 상장회사인지 나중에 아직 검색을 안 해봤는데, 이런 기업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자조합이라는 데 또 그 한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제 GmbH면은 요게 이제 아마 독일일 겁니다. 그 다음에 헝가리, 유럽, 그 다음에 그 배, 배터리 시스템 뭐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지만 베트남에도 있고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있지만 중국에는 무려 6군데나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관 어디서,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비상장 기업이죠. 요즘 디스플레이도 뭐 중국산 때문에 안 좋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가지고 또 에코프로 BM이 아니고 에코프로 EM이라는 대가 있는데 이것도 비상장이겠죠. 어쨌든 그 9조 9천억 원대를 그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두로 얘기한 거를 좀 글씨로 좀 표현해 본 겁니다. 어디서 벌어들인 돈일까? 그런 것은 얘기를 안 하니까 어디서 또 이익 배당을 얼마 얼마 받았다? 왜 그런 것도 좀 좀 주석에 넣어줬으면 좀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 걸 또 공개를 안 하네요. 어쨌든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8%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감소보다도 적게 하락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고요. 스루프율은 1.4%가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 경비를 3.4% 감소시켰습니다만은 TOE 생산성은 1.01로서 전년도 1.09에 비해 0.07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12억 3,1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재 자산이 아까 1.9%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으로 얘기하는 것은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은 스루프트 회계는 적게 나온다. 아까 맨 서두에 가공비를 배부해 가지고 재고가 증가를 해버리면은 미래 이익을 현재로 땡겨와서 원가 계산은 이익이 낮다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억 원어치만큼 아직 실현 이익이 아닌데 이익이 낮다고 그렇게 원가역에는 계산하는 거, 그게 차이점이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반제품, 상품은 1분기에 한 700만 원짜리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118억 원이 그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은 499억 원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이 재고자산 명세에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라고 해서 표현해가지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더해버리면은 이걸 빼야 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은 이게 더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 매출 원가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건데 손익계산서하고 388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게 맞아요. 이거를 더하는 겁니다. 이거를 재고자산 원가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익을 더해버리면은 전년도 이 1분기 거는 맞아떨어지는데 올해 1분기에는 388억 원의 차이가 있다. 요게 뭔지는 도저히 추적이 되질 않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회사가 표시한 내용은 이렇게 B의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으로 하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에 상품도 포함하는 거로 생각 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마이너스 118억 원이면 아까 그 재고자산 명세에서 봤지만은 재고가 증가한 것을 비성분에서 표기할 때는 마이너스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1.5%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3.4%가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경비 9,792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5,616원을 뺀 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것이 총 제조비용에 대비 10%가 포션이 되겠습니다. 얼마 안 되죠. 그 소재 가격들이 뭐 매우 많이 차지하는 그런 제조 원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6%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원재료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계에는 이렇게 그 비성분까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를 만들었는데
재고자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하고 비성분에서 얘기한 거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700만 원 차이는 상품의 증감액이라서 그거를 빼면을 일치를 하는데 아까 표현상으로는 상품까지 포함이 되면은 에, 일치해야 되는데 그건 또 상품을 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치를 하면은 그 아까 그 1단계에서 700만 원 상품 증감액 빼고는 다 일치를 합니다. 문제가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플러스적으로 재고 자산이 그 감소해 가지고 2천억 원이 들어왔다고 돼 있는데 장부상으로는 아까 499억 원이 감소했죠. 그러면 1,500원대의 현금이 어디서 날라 들어온 거냐?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또 그 포함하면은 1,572억 원의 현금이 어느 하늘에서 갑자기 생겼어요. 이거에 대한 거를 추적을 해보고 싶어도 검색을 좀 파인딩 해봤는데 파인딩 기능으로 전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소기업으로부터 매입하는 매입액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데 중소기업으로 뭐 그 1분기에 매입하는 금액도 뭐 많네요. 2조 8천억이나 되는데 이 그 매출원가의 총 제조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용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기에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추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니 제가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하다. 1572억 원이 도대체 어디서 들어온 현금이냐? 현금 흐름표를 맞췄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재고자산하고 뭐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아떨어진다 이게요.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맞춰줘야 되는데 영 불투명합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논리적으로 이제 안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인건비 그 변동이 관심사이기도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3,15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0.8% 증가했고 직원 수는 무려 근데 517명이 증원이 됐어요. 일자리 창출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생산직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신입사원 들어올 때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 저임금이겠죠? 그러니까 평균 임금은 아마 한 3.4%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1억 원대가 넘는 수준입니다. 노동 생산성이 또 하락했고요. 그 가격이 인건비가 그 1인당 인건비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를 오래간만에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다른 비용들은 기타 비용들은 그냥 기타 비용으로 다 묶어버렸어요. 8.2% 내려갔고 감가상각비도 해가 갈수록 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새로 공장을 져놓고 첫 해에는 감가상각비가 많이 나가니까 보통 정률법으로 한다면은 바람직한 분석은 내용연수에서 정액법으로 빼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분명히 정률법으로 해서 어, 그러면 첫 해에 그 감가상각비가 제일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지금 이게 그 더 감소했다는 얘기는 정률법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퐁 ROI는 경영진 평가 지표인데 0.1%입니다. ROI 자본 회수율이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투자했는데 그게 돈으로 슬픈 영업이익으로 얼마나 벌어졌냐? 그러면 0.7%였는데 전년도 ROI가 0.1%뿐이 안 된다. 임원들 임금을 좀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총 자산 회전율도 0.02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내려갔고 수르픈율도 내려갔습니다.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2.5% 증가했어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추가 차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도 팍 내려갔죠. 이자 나가는 거에 비해서 0.9%뿐이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자 내기 급급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전년도에는 그래도 4.5배인데 일도 안 되면은 지급이자만도 못하게 영업이익이 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를 그 트렌드에 4분면 매트릭스로 만들어 놓은 건데 두 가지가 다 하락하면은 투명회계 가정하는데 이럴 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을 입증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한 거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또한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상출해서도 재고가 증가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이 제출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그런데 이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전지형 양극활 물질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응급제도 뭐가 있을 텐데, 응급제가 보통 카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흑연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실리카는 이제 전자재료, 소재로 들어가는 거로 돼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가중 편견을 할 수 없었어요. 어쨌든 내려갔다 이게요. 상승을 해야 입증이 되는데 그리고 제품 판매 가격은 소형 전지만 제시를 했어요. 9.2% 내려갔고 EMC라는 게 이것도 소형 전지에 뭐가 아니 그 전기 그 이 저장 장치하고 무슨 관련된 것 같은데 그 EMC라고 돼 있어가지고 전력 저장 장치는 아니고 이것도 무슨 스마트폰에 연결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작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했어요. 어쨌든 이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된 겁니다. 소형 전지 쪽은. 그러면은 원재료가 유사하다고 한다면은 어, 전기차 그 배터리 가격도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그냥 추정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V용 원재료 매입 가격 및 판매 가격은 비공개이다. 따라서 소형 전지만의 공개는 검증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을 좀 조견표로서 일목요연하게 하면은 1, 2차 출원에는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는 게 순리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영평가 지표가 그 동일 방향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했는데 입증을 하려면 역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이 순리적이거든요. 판매 가격은 내려가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걸 또 조금 요약표로 만들면은 그러니까 전체를 보자는 얘기죠. 원재료 가격이 14%가 내렸는데 재정원가 비율이 있으니까 그 가격 하락 압박률은 12.7%, 가공 비율도 있으니까 그거까지 감안해 주자 이거예요. 원가 세계니까 12.8% 내려야 되는데 5.4%를 내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상대적으로는 가격을 올렸다. 마진율이 좋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근데 아까 스루픈율은 또 내려갔죠. 뭐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전기 자동차 원재료 가격과 판매 가격은 결국 기업 영업 비밀로 비공개하고 있다는 얘기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것은 분석하면은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이런 기업들을 자꾸 할 때마다 뭔가 짜증이 나는데 방위산업이라면은 내 인정을 하겠는데 이것도 방위산업에 들어가나? 전기차가? 잠깐 중국하고 경쟁이라면은 비공개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1분기까지의 실적을 가지고 2분 나머지 연말까지 어떻게 먼 기간인데 벌써 6월 달입니다만은 6월 초 작년도 매출액의 23.2%뿐이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그러면은 작년도보다 그 매출이 더 내려갈 것 같다.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오늘 판매한 만큼 내일도 팔릴 거다. 그러면은 연간 그 뭐라 그럴까 매출액은 4배 하면 되는 거죠. 4배. 그 정도 수준뿐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디커플링 하라고 그랬는데 중국에 아까 그 중소기업도 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 디커플링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왜 300%냐? 제가 그 로직을 1 더하기 300%로 만들어 놔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뭔가 그 이게 이 색깔 표시 있는 게 변수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입력하면 이 숫자들이 그냥 알아서 지들이 다 바뀌게 만들어 놨어요. 요걸 또 프로그램으로 만들면은 그 사업계획 그 게임 같은 게 남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을려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사업가 기질이기 때문에는 이걸 게임처럼 만들어 가지고 뭔가 재미있게 하면은 좀 그걸 좀 팔릴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판매 관리비 입력을 하게 돼 있고 영업이익도 목표이익을 입력하게 돼 있고 생산재료비도 입력하고 가공비도 입력하는 거로 또 재고자산이 2% 됐는데 건양 연말까지 2% 증가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18조 4천억을 판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그 판매를 하면은 793억 남게 되겠다. 요거 지금 너무 좀 적지 않냐? 그래서 0.1%도 못 판매하느냐? 요 목표 계획보다는 높게 하면은 그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은 0.1%만 매출을 늘리면은 판매량을 더 올리는 가격을 올리진 못하더라도 경쟁이 심하니까 그러면은 22%의 영업이익 968억의 이익이 남게 되겠다. 요때도 재고가 2% 증가한다고 봤어요. 근데 거꾸로 재고가 2%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 968억 원에서 672억으로 팍 줍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줄이지 못할 거예요. 원가회계 의사 결정으로는 이게 원가회계의 맹점이라는 거. 그리고 재고를 129억 원을 감소시켰는데 영업이익은 요거 감소한 만큼 더 내려가진 않고 120억 정도 내려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매출 원가도 좀 차이가 114억 나는 거로 이렇게 됩니다. 자, 스루풋으로 또 300% 하면은 어, 18조 3,700억 정도. 아까 재고가 증가했으면은 스루풋은 좀 적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음, 그 매출이 감소하면은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그 성격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출 재료비도 상 100%를 했고 다만 요게 그 매출 재료 비율이 78.2%인데 78%로 제가 수정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스루풋율이 22%가 돼가지고 0.2% 판매 가격을 살짝 올린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판매는 18조 4천억을 판매하더라도 천억 원대가 스루프상으로는 남게 돼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를 또그 재고 회전율을 25회전까지 한다면은 에, 영업이익이 1376억 원이 남을 수 있다. 그래서 스루프 관점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재고 증가 관계를 안 해요. 회전율로만 재고가 증가해도 회전율은 올라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생산을 줄인다든지 판매를 더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를 더하게 되면은 운영 경비라도 좀 더 들지 않겠냐 해서 좀 0.2% 증가한 거로 봤어요. 그럼 이 그 근거는 뭐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0.9% 증분이 된다면은 여기 그 재고 운영 비용 그 비중이 있어요. 그걸 곱하면은 0.2%만큼 맥시멈 올라갈 거다. 그래서 그 증가액이 73억 원인데 이거보다 좀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25회전을 한다 그러면은 이 이익은 더 날지 모르죠. 어,
증가액이 영업이익 증가액이 2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 0.2%그 운영 비용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이 25.4% 어, 올라간다면은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런 의사결정이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원가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 갭이 이거가 좀 약간 그 높게 나온 거로 되어 있네요. 재고가 원래 증가할 때는 이게 낮게 나와야 되는데 에, 재고가 증가했었죠. 그러면 이게 낮게 나오는데 높게 나오는 거. 이게 그 뒤에 표를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가가 낮게 나올 경우 특별 원인 변동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역시 그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난다 이게요. 그 계획할 때도 뭐가 모순이 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의 그 이 논리는 재고자산이 투명해야 모든 그 예측이나 의사결정이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거지. 지금 그 스루풋이 좀 높게 나왔는데 높게 판매해도 스루풋은 왜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느냐? 저도 이상하는데 조금 낮게 판매해도 이익이 날 겁니다. 음, 그걸 말씀드리고 현금 재무지표로 보면은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1133억 원을 벌어가지고 0.7%입니다. 전년도에는 3799억 원 벌어서 2.6%에서 0.7%가 하락했습니다. EMS 영업활동으로 유출된 돈은 4,631억 원이고 최종 409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돈을 벌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캐펙스 유형자산에 이렇게 1,781억 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FEM이 플러스로 나왔다는 것은 물론 아까 차입한 것도 미리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돈을 벌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어, 현금 프리캐시 플로우로 채권자한테 4,676억 원을 더 추가로 차입해서 레버리지율이 10.6%로 증가했고 주주 어, 잉여 아니 자유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인데 전년도보다 배당을 0.1% 줄였습니다. 주가는 37만 7천 원으로 전년 동기 73만 5천 원보다 무려 거의 더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PBR은 1.79가 되겠어요. 3.6에서 그러니까 이제 더블이 내려갔어요. 삼성전자가 19.58%를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7.62%, 블랙락 펀드 어드바이저가 5.01%를 5% 이상 했는데 2020년도 데이터입니다. 이게 기업이 이거 좀 더 조사해서 블랙락 펀드가 그러면은 지금도 5%인지 이걸 해봐야 되는데 왜 조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파악을 해야 될 텐데. 네이버에서 파악한 외국인은 41.0%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골드만하고 다이아가 나타나는데 음, 이게 삼성 SDI도 외국 기업 의견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